세상을 바꾸는 토론의 힘.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3명의 학생들이 출연합니다. 팀 대항전으로 토론 대결이 진행되고요. 12번의 팀 스테이지를 걸쳐서 선정된 12명의 MVP들 중 MVP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4인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가 선발됩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두 번째 토론 대결팀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세종고등학교 팀입니다. 함께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같은 동아리를 동아리예요.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영재반. 영재반 창깨 시대라는 동아리로 참깨 시대? 네, 사회 문화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되는 거를 저희가 찾아서 그거에 네.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하고 네. 있는 동아리입니다. 영재반이면은 일정 수준이 돼야 영재들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는 영재는 네. 그런 약간 뭐가 뛰어나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네.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의 영재가 모인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사회 문제에 대한 영재가 모인 것입니다.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역시 기성세대입니다. 영재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원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액션의 여왕으로 불린다고요. 그럼요. 네. 리액션 해봐. 이런 리액션들? 아니요. 예, 평소에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리액션 3종 세트가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항상 거기에 리액션을 해줘요. 그러면 네.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극. 우리 두 학생이 화난 경우, 기쁜 경우 두 네. 개를 한번 설정을 해서 우리 수연 양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예원이의 기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기쁜 하겠습니다. 모습, 오케이. 예. 예원아, 세븐틴 앨범을 내가 구했어. 나 그거 갖다 줄게 내가. 진짜? 사인 앨범이야? 미안, 그것까진 아닌데. 괜찮아, 나 세븐틴 앨범으로만. 야, 너 어떡하라고. 세븐틴의 만세 뭐 이런 것들. 세븐틴 네. 좋아해요? 네. 그래. 이런 리액션 있고 바로 정색을 하네요. 아니요. 아니죠. 리액션하고 바로 뒤돌아서 정색을 하네. 아니. 야, 아주 무서운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연 학생은 선거 방송을 보면서 꿈을 정했다고. 네. 왜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 예. 보고 와,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아나운서를 만나보게 된 것 같아서 와, 저렇게 색다른 매력도 있는데 와, 좀 괜찮은 것 같다. 야, 쉽지 않은 길인데 제가 아나운서 출신 네. 아닙니까?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발음 연습이나 이런 건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임기응변 막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2시간 정도 신문을 계속 봤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와. 그리고 빨리 말하는 연습. 뭐 이런 걸 많이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요? 임기응변. 임기응변이요? 네, 저 말을 네. 즉흥적으로 잘 못 지어내서 해가지고. 그거는요. 약간 사기를 치면 돼요. 사기요? MSG. MSG를 팍팍 뿌려야 돼. 네. 예, 그러면은 임기응변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세종고와 함께 토론을 펼칠 팀입니다. 마송영 아이들 팀인데요. 자,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송영 팀에서 마를 맡고 있는 박은준입니다. 1학년입니다. 네, 마송영에서 송을 맡고 있는 송양고등학교 2학년 임수민입니다. 마송영에서 영을 맡고 있는 영일고등학교 1학년 이재윤입니다. 이분들은 마송영 아이들 출신 학교가 모두 달라요. 네. 예. 네. 마송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송고등학교 이제 송양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의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마송영 마송- 고등학교. 지역이 어디 쪽이에요? 다 달라요? 다 네, 다 달라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 마송은 통진, 김포 쪽. 김포 통진 쪽, 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등촌동이요. 진짜 다 다르네. 강서구 등촌동.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짜게 됐죠? 여기 TBS에서 예.
개최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 내는 거죠. 그 아. 지원서를. 네, 지원서를. 근데 이제 뜻이 다 같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뜻이 같은 학생끼리 모아서 어. 했는데 다 고등학교 다른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냈으니까. 이거야말로 공포의 외인 무단. 네. 야, 엄청 맞아 맞아. 용병들만 모아둔 그런 에이스 팀이죠. 에이스 팀 한마디로. 네. 에이스 팀이다. 네, 뭐 용병들만. 야,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 외인 무대, 이 팀 용병 팀 맞아요.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지 처음 호기심을 굉장히 자아내는데 반면에 또 세종고등학교 팀은 팀워크를 맞춰온 팀이기 때문에 예, 나름 또 강점이 있고 그래서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자, 이렇게 세종고 학생들과 마송영 아이들 팀 오늘 어떤 활약을 펼칠지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서 오늘 소년소녀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심사위원이 소년소녀들이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오. 실시간으로 토론을 중계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단 한 명의 MVP를 선정하게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 토론쇼 21세기 소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갑자기 세월 혼자 맞으신 것 같은. 네, 이윤영 심사위원님께서는 그 지난주에 비해서 더 젊으시고 이뻐지셨는데. 비가 좀 빨리 났습니다. 이게 빨렸구나. 진행자님에게. 예. 더 빨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민 심사위원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정박 심사위원과 그리고 이윤영 심사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1회차를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서로 우리가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우리 토너들 출전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토너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왜냐면 계속 이제 MVP들이 나오고 앞으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이제 열기가 더해갈 테니까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면은 우리 두 분의 심사위원과 저에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한번 공개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정박 심사위원님?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 다 나온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다 전개는 잘했는데 예. 이게 너무나 좀 천편일률적이다.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주장을 좀 돋보이게 하려면 그렇죠. 좀 차별화된 시각이라든지 차별화된 근거, 차별화된 팩트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게 그렇죠. 저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윤영 심사위원께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주장이라든가 이제 논거들을 가지고 와서 예. 열심히 준비했고 며칠을 준비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2분 안에 1분 안에 전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프레임을 견고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그 이야기에서 또 허점을 찾아내서 반격하는 그런 그렇죠.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은 서로가 조금 열린 소통을 정말 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줘서 앞으로 진행하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세종고대 마송영, 마송영대 세종고 본격 토론에 앞서서 이풀기 토론을 먼저 해볼 텐데 여러분들 요즘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는 가볍지만 좀 가볍지 않기도 한 그런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토론 성향과 함께 어떤 캐릭터를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겁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주제는 바로 과연 TPO에 어울리게 입어야 한다입니다. TPO가 뭐죠? 뭐예요? 야, 이거 봐.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나도 커피는 아는데 TPO가 뭐지? 근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자괴감 가졌거든. 내가 또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솔직히 아셨어요, 정박 심사위원님? 아니 보통 이제 드레스 코드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TPO. 최근 말은 아니에요. 오래된 오래된 말이에요. 말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세대 말이에요. 내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TPO요. 네. 네. TPO T 타임. 네. 그다음에 P 플레이스 장소. 아. 그다음에 상황. O가 오케이전. 아. 그래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을 TPO에 맞게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옷은 TPO에 맞게 입어야 될까요? TPO에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 옷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한다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종고 전원. 그리고 이거는 수민 양만 빼놓고 다 들었는데요. 자, 내려주세요. 네. 그러면 반대로 TPO와 상관없이 어느 장소든 나는 개성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입어도 된다. 손 들어보시죠. 야, 그럼 1대5의 대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 머리를 감고 자느냐 일어나서 감느냐 했는데 그때는 딱 반반 정도. 의외인데요. 지금 저는 네. 개성에 맞게 입어야 되는 데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수민 학생만 지금 개성 존중이고 나머지는 TPO에 맞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준 군부터 한번 본인 의견 얘기해 저요? 볼까요? 이게 예의랑 그 관련돼 있죠. 이 장례식장 가는데 막 삐에로 옷, 막 빨강, 파랑, 뭐 하양, 막 노랑, 막 셀럽셀럽. 가 너무 과하지 아이,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장례식장을 누가 삐에로 옷을 아니, 입고 가요? 자기 취향이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취향이. 가면 안 되죠.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예. 옷을 좀 제대로 입어야 된다. 수민 양 네. 본인 편 한 명 생겼어요. 제가 볼 원하지 때는 않은. 본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제 의견 TPO를 맞춰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하실 분 있습니까? 네, 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연 양. 뭐 결혼식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흰 드레스를 암묵적으로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이자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와 개성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신랑 이게 이렇게 검은색 드레스 입으면 그때는 뭐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수민 양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어, 없잖아요. 예의와 존중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해두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바뀔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걸 굳이 TPO에 맞춰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쨌든 다 개인적인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의영 양. 저는 개성보다는 예의가 먼저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은 예의가 조금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는 개성보다는 예의를 먼저 차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례식장에 뭐 검은 옷을 입는다, 결혼식에는 흰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관습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관습은 조금 뭐 지켜주되 관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개성이 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본래 어떤 만들어졌던 관습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슬픔을 같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 슬픔이 다른 색깔로 표현된다면 충분히 또 다르게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우리 생각이 중요하니까 옷은 아니다. 이것도 또 좀 취지를 생각해 가지고 맞게 네. 우리가 네. 전략적으로 적용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옷은 그냥 센스 있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센스 있게 그냥 그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원피스 약간 그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던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는 정장만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왜냐- 뭐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장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물론 개성보다 제가 예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일하는 장소에서 자기의 일의 효율을 최대화로 올릴 수 있다면 그런 옷차림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조차 자신의 개성을 강조를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할 게 있는데 결혼식장 혹은 장례식장에서의 복장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관습이고 지금 아무리 뭐 TPO에 맞춰서 입자 말자를 논하지 않아도 그건 알아서 지켜지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논할 것이 아닌 오히려 방금 말했듯이 국회 같은 자리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서의 복장 TPO가 맞나 아니냐 이 문제를 더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백성에게 비춰지는 백성이요? 우리가 백성입니까? 이거 뭐 조선시대예요 지금? 국민 아닙니까? 국민? 국민입니다. 백성. 타임머신. 백성 그래 보면 백성이죠. 뭐 백성인데. 왕이네 왕. 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직업인 만큼 예의를 갖춰서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저 복장은 굉장히 예의와 어긋나는 그런 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의외로 좀 보수적이시네요. 아니 괜찮지 않? 저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옷을 딱 이렇게 정장만 입고 다녀야 됩니까? 국회라는 자리는 이제 공적인 자리고 우리나라의 법을 의논하고 하는 자리인데 조금 갖춰 입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갖춰 있는 게 맞다. 재윤 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국회에서 하반기에 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네. 국정감사가 약간 나라의 현안 같은 거를 약간 조사하고 비리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좀 보수적이더라도 약간 좀 정장 같은 걸 입어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딱 듣고 쓴 건데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생각하고 너무 유교적인 관념에 아직 갇혀서 구시대적인 네.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좀 큰 틀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저희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굳이 누가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본래 국회의원들이나 예. 승직자들이 검은 옷을 입거든요. 그것은 본래는 뜻이 뭐냐면 검정색이라는 건 가장 낮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박한 색깔을 뜻하는 건데 그게 또 지금은 권위를 상징하는 걸로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뭐 이번에 파격적인 옷처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색깔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도 보면은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네. 변한 그렇죠. 세상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TPO에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명? 그러면 내려주세요. TPO에 상관없이 개성에 맞춰 입어도 된다. 2명이 바뀌었네요, 수민 양. 예, 우리 은준 군하고 재윤 군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네, 재윤 군 바뀌었어요. 왜요? 누나 말 들어보니까 뭔가 맞지 않아요? 뭐가요? 누나랑 부르면 뭐 네. 누나 말이 맞다. 그래도 지금이 또 세계화 시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개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은준 군은 왜 바뀌었어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시시각각 생각이 바뀌네요. 네, 이게 좀 갈팡질팡해서 귀도 좀 얇죠. 저요? 네, 많이 얇습니다. 네, 친구 따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놀러 다니고 합니다. 수민 양, 2명이 건너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얘들은 어차피 건너올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예. 좀 아쉽네요. 더 왔어야 된다. 네. 자, 여러분들의 좀 긴장도 풀어드릴 겸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파악할 겸 여기 이풀기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가벼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풀기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토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본격 토론 주제입니다. 얼마 전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해서 많은 화제가 됐죠. 빌보드 1위의 경제 효과가 1조 7천억 원이 발생한다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큰 화제고 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BTS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을 둘러싼 병역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병역 혜택 검토를 요청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정부 여당 역시 대중문화 분야의 우수자에게는 병역 연기를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병역 특혜, 과연 이 청소년을 대표하는 토론러들의 입장은 어떨지, 생각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기에 앞서서 여기 BTS를 좋아하는 토론러들이 있습니까? 저요. 수현양. 네. BTS가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그들의 음악성이 좋아요. 그 음악에 담고 있는 메시지도 좋고 예.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멤버가 제일 좋습니까? 다 좋아요. 다. 네.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요일은 7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따로따로 잡으면 돼요. BTS 멤버 하시기 하나 시작 진. 모릅니다. 블랙핑크 멤버 하나 둘. 제니. 핑크 멤버 하나 둘. 이효리. 정혜원 학생은 탈덕했다고요? 탈덕이 아니라 휴덕입니다. 휴덕. 휴가? 휴덕. 휴덕이요? 잠시 휴덕은 억지를 뭐예요? 쉬는 거를 휴덕이라고 하는데 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방탄에만 너무 집중을 하기에는 네. 제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어. 잠깐 쉬고 있는데 세븐틴에 빠져버렸어요. 바람 피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이유다. 방탄소년단 놔두고 세븐틴을 좋아하는 거면은. 야 이거 저기요. 네. 이거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탄하고 세븐틴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 실수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 안에 찬성과 반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팀은 즉석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찬성은 병역 특혜는 국익이다. 그리고 반대는 병역 특혜는 차별이다 라는 입장에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결정된 이후에 본격 토론이 시작되면 소년소녀들 각자 1분씩 기조 발언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유토론이 진행되는데 1인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종료 후 마지막으로 각자 1인당 1분씩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간 주어집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 본격 토론 시간 동안에 우리 토론러들의 어떤 면밀한 면들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심사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심사평 그리고 개별 평가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MVP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병역 특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세종고등학교 이제 여성 토론러들이 쫙 있을 게 거기에 떨어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적인. 왜냐면 팬덤으로서 아미로서 BTS 병역 오빠들 병역 특례 줘야지 막 이러는데 뭐야 주면 안 된대. 어떡하냐 우리? 자, 먼저 찬성 반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선상에 둘게요. 어떻게? 자, 수연 양과 우리 은준 군이 선택하십시오. 가위바위보. 먼저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은준 군이 괜찮아, 괜찮아. 먼저 선택할래요? 예? 이거요. 자, 그러면 이거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자, 두 분이 동시에 열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예, 마성영 차별입니다. 찬성, 세종고 반대입니다. 자, 오늘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성 토론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서울세종고가 안 돼. BTS건 뭐 ABS건 안 돼. 무조건 근데 가야 돼. 찬성이 병역 특혜는 국익이다라는 입장이에요. 반대는 병역 특혜는 차별이다. 라는 입장으로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먼저 마성영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부터요. 네, 마성영의 박은준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이번에 빌보드 1위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절대 전 세계가 또 이제 좋아해야 되는 거고 콩쿠르에서 1등이나 수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병역 특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빌보드 1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빌보드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든 세계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이 콩쿠르는 우리나라에 지정된 대회 1, 2등 아니면 수상만 하더라도 병역 특혜가 주어지는 게 너무 불공평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글도 알리고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노래 잘하고 잘생긴 사람 많다. 이렇게 알리는 것 때문에 병역 특혜 충분히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빌보드도 미국 위주의 차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콩쿨 같은 경우도 국제 대회에서 그렇죠. 주고 받아야 되니까 조금 농구가 약하죠. 네. 자, 이어서 임수민 학생 발표해 주시죠. 네, 병역 특례는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술 영역은 전통 문화이거나 클래식과 같은 이른바 고급 예술 분야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어 왔는데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은 국위 선양을 한 예술인이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세계적인 K-팝을 알린 방탄소년단은 그저 예술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계 분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5년 동안 더 활동을 지금처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는 이 생산 유발 가치는 5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병역 특례를 찬성합니다. 이어서 이재윤 군. 일단 방탄소년단은 세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미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주는 파급력은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소녀들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교집합 하에서 서로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새 친구가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익이 뭔지 규정을 먼저 해주고 네, 맞아요. 이게 논의를 전개해야지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혜가 국익이다.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마성영 팀이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어서 병역 특혜는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종고 팀의 1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수연 양. 네, 저는 한류스타 병역 특혜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현행 법의 특혜 대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아이돌도 군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면제해줄 경우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병역을 특혜해줬을 때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방탄소년단에 특혜를 주어 입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방탄소년과 비슷한 성과를 낸 예술인들에게 어떤 기준 아래서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운동선수와 방탄소년단의 시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소속으로 우리나라를 알립니다. 이것은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예원 양.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 국익이 아닌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가수협회는 방탄소년단 같은 특정 팀만 누차 언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처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내는 활동을 하더라도 스타는 나라가 부여한 국가대표가 아니며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데 병역 혜택까지 입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남희영 양. 저는 한류스타 병역 특혜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병역 특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병역 자원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대체 복무까지 하고 있는데 병역 특례를 확장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지금 인구 절벽에 따라 방역 자원이 부족한데 병역 특례 제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수 예술인은 콩쿠르 입상,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 메달 획득 등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대중 예술인은 클래식 예술계와 달리 공신력의 바탕을 둔 국제적인 대회가 없기 때문에 국기 선양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모호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예술 분야는 경쟁 구도와 평가 기준이 뚜렷한 대회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분 발언 여러분들 시작해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고 다른 사람의 토론을 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좀 조리 있게 전달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십시오. 저쪽 세종고 세 분 다 의견이 거의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법이 제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제정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막아버리면은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법으로 법제화 시킬 수 있을까요? 법제화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그렇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들긴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뭐 입법을 아니면 행정 네.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병역 특혜 이루어졌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기준 잡긴 잡아야 되겠죠. 아까 전에 계속 세 분 다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빌보드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팬들이 상호작용을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 자체는. 그래서 K-팝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가 측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팬덤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이게 그리고 나라도 더 알 수 네. 있고 팬덤이 클수록 예를 들면 외국 엄청 멀리 있는데도 방탄소년단 보고 한국이 어디야? 한글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팬덤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조금 더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린다는 걸 기여를 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밍이라고 아시나요? 스밍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아이돌의 음반을 계속적으로 돌리는 재생을 시키는 거랍니다. 이걸로 순위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시간으로 순위 집계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또 빌보드 이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 내 수익, 음원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등이 반영되어 선정됩니다. 여기서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스밍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는 객관화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정도 할 시간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모든 나라가 그 정도로 돈과 애정, 시간을 쏟아 부을 만큼. 네. 근데 그 개개인이 모여서 빌보드 1위를 만든다. 이거는 쉽지 않죠. 한 명이 계속 그렇게 살다 해서 빌보드 1위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있는 사람이 계속 돈과 땀, 열정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팬덤도 여기 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좀 더 우리가 설득력이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알린다 많다 적다라고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 알린다는 것은 팬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팬덤이 이제 방탄소년단을 키웠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게 빛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요소로만 따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악적 요소가 이게 노래잖아요. 가수들이 추는 춤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사랑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음악이 좋아서 이 계속 스트리밍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가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수에게 조금 더 좋은 상이라던가 이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요? 괜찮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노래를 걔네들이 잘 부르고 인기가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노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자, 두 분 이러다 사귀시겠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뭐 합니까? 그리고 네. 지금 BTS에 한정하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노래의 음악성 뭐 거기에 팬들의 팬덤 뭐 이런 것만 따지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빛낸 아티스트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네. 그랬을 경우에 뭐 법적으로라든지 국민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BTS 얘기만 해주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좀 다양하게 좀 네. 가면 좋은데 BTS는 하나의 실마리고 포커스는 병역특례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있던 사례라든지 그리고 지금 더 다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까 정예원 학생이 개인의 부를 위해 활동하는 대중예술인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자료에서 보면 저희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 한국 문화, 음식 등등의 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궁금해하며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의 콘서트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직관을 했을 때 한국에 한 번 더 가서 한국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한 외국인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명예와 부가 아닌 회계 분석에 따르면 아까 말했다시피 56조 원에 달한다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은 언제까지나 개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그룹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과 끼를 표출하고 싶어서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 저 좀 말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다르죠. 서로 그 국가대표는 그래도 우리나라 알리려고 하는 거고 방탄소년단 그 돈과 명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우리나라를 알렸고 국가대표도 우리나라를 알렸는데 이것도 다르게 보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가 그것도 과정도 엄청 힘들게 쌓았을 겁니다. 국가대표도 국가를 대표해서 내가 나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운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표출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술 분야에서는 콩쿨 뭐 1, 2위를 하면 병역 특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 예술 분야에만 병역 특례를 적용하고 대중 예술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대중 예술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드셨듯이 빌보드 차트 같은 거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콩쿠르의 1, 2위는 누가 정했길래 모호하지 않다. 이거는 새로 법안이 개선되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회 자체는 그러니까 콩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사회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실력을 신뢰를 담보로 해서 이 사람들의 1위를 보증해주겠다 이런 대회잖아요. 근데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평가하는 만큼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모호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그 스타들이 계속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빌보드 차트 1위가 이렇게 한국에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특혜를 주려면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순서를 밟아야 이게 네. 병역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빌보드 1위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병역 특례를 준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법 그러시는데 이게 법의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계속 안 된다고 뭐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러시면은 애초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막 너무 옛날 시대 사람처럼 계속 법에 머물러 있으면 이 법을 또 언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이라는 것들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뭐 행정부의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규정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게 지금 공정성에 대한 대중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그 입법화 논의 자체도 쉽지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거부감이 상당할 겁니다. 지금도 뭐 기준이 있죠. 있긴 있는데 저는 병역 특례 반대주의자거든요. 네. 저는 아직 설득당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부정적인 면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억울한 한 명의 피해자를 네. 낫지 않기 위해서 9명 놓쳐야 된다는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또 대한민국의 네. 건장한 청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입장을 좀 보듬어주거나 이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법을 입법안 발의를 한다면 네. 국회의원이에요. 네.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아이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빌보드 1, 2, 3등 이렇게 3위까지입니다. 3위까지. 네. 왜냐하면 그 빌보드란 거 자체가 애초에 네. 올라가기도 힘들고 네. 그거 힘들기 때문에 그 딱 1, 2, 3등 딱 그리고요? 그 한류 스타 중에서 이제 해외 공연에서 이제 해외 공연에서 수상한 경력. 어떤 공연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해외에서도 막 그래미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런 네네네. 거기서 수상을 하면은 뭐 병역 특혜를 주던가 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저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힘들어지 분노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별 행사, 개별 분야, 그쵸. 거기서 어떤 권위가 어디서는 어떻게 인정받느냐, 서로 호환이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저는 이제 다른 개인적으로 방향으로. 병역 특혜가 아니라 네. 그냥 미루는 건 안 돼요. 40살에 30 몇 살에 아, 잠깐 활동 다 하고 나서? 네, 활동 좀 하고 그러면 네, 그럼 행군하다 죽어요. 군대 안 가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빌보드 1, 2위를 말씀하셨는데요. 빌보드 2위를 한 적이 있는 싸이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저기 갑자기 싸이 씨 죄송해요. 대단해요. 이분도 맞잖아요. 오빠라는 단어와 약간 준비된 멘트 아닙니까? 아니요. 싸이 씨가 이게 아닙니다. 싸이 씨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을 알린 것이 맞습니다. 근데 빌보드 2위를 했죠.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정말로. 근데 그 이해를 했더라도 그분이 자진해서 갔습니다. 싸이분은 예를 드시니까. 네. 근데 자진해서 갔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빌보드 2위에도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법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갔을 겁니다. 자진해서 2번이나 갔다 오셨으면은 자진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번 가신 거지 결코 자진해서 2번 가신 건 아닙니다. 내가 군대 가서 제대했는데 야 여기 나 또 가고 싶은데 나 또 계속 생각나. 군대밥 생각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군대를 잘 모릅니다. 군대를 갔다 만기 제대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쪽 편으로는 누워서 자지도 않아요. 예. 굉장히 빡센 곳이네요. 나중에 군대 갈 때 되면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조우종 MC가 화두를 잘 꺼낸 것 같은데요. 사실 병역 특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내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나도 군대 가서 30개월을 쓰고 왔는데 나는 이런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켜야 된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청춘도 소중하지 네, 않은 청춘이 그렇죠. 없어요. 다 그렇죠. 소중한 시기인데. 이 지금 병역 특혜에 대해서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국익이라고 봅니다.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명확한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류 스타들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브랜드는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브랜드를 계속 상승시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늘어나서 한국을 더욱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국위 선양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BTS 말고도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더 많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위 선양을 정의를 한다면 나라를 위해 방역의 의무를 기꺼이 다하는 그 20대 평범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만약 군대를 면제받는 것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아까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는데 그걸 언급한 이유는 국가를 위해 경제적 효과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지 경제적 효과를 국위 선양의 잣대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이거 논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걸 이제 조금 반박이 근거가 조금 제시가 안 나오죠. 그냥 뭐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운동과 예술인은 시작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순수 예술 분야는 똑같은 예술인인데 운동 선수랑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병역 특례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군면제는 아니라 선수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기량이 나오는 20대 때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혜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순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 분야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뽑힌 국가대표가 아닌 이렇게 개인의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순수 예술 분야의 콩쿠르에 출전하는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의 또 시작점도 다르다 생각하시나요? 딱 한 번에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대회로 인해서 그거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1, 2, 3등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운동 선수들과 예술인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네. 그 예술인은 여러 예술인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 순수 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은 네. 지금 병역 특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예술인들과 운동 선수의 시작점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포츠 선수랑 콩쿠르를 나가는 그 선수들은 그 대회를 나가는 목적 자체가 국위 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팝 대중문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경제적 보수나 아니면 자신의 음악성을 알리고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출전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계신 것들 다 이제 약간 추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수치화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서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의형 양부터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스타 병역 특혜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을 때 병역의 의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특혜를 이렇게 무작위로 준다면 입대하는 다른 병사들의 사기나 아니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혜의 범위를 늘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원 양. 저도 의영이와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다는 기준이 아직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한류 스타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민이 말했던 남영 학생의 논리는 논지는 뒷받침해 주는데 본인의 논지를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아쉽네요. 그리고 수연 양. 네, 병역법 제3조가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에 특혜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르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후를 생각했을 때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거는 뭐 괜찮죠. 법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최고 규범이 헌법이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근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박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송영의 박은준 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시작이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국위 성향했다는 것이 명확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특별한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보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가는 시대에 맞춰 법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박은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공리주의적 입장인데 어떻든 뭐 뭐로 가도 솔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국위선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펼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화를 알린다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중예술인들이 한글, 한국 문화, 음식 등 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프레임이 아닌 국위 프레임 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예술인의 콘서트 혹은 그 외 다른 것을 보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한 외국인 수가 90%에 달하는 것을 보면 문화를 알리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윤 군. 방탄소년단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나오면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가사를 외워서 떼창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한 영토도 작은 이런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방탄소년단은 마치 스포츠 국가대표처럼 또 하나의 예술계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병역 특혜가 국익이다, 아니다.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다에 대해서 오늘 토론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평가를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평가의 시간은 남겨놓고 있고요. 심사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심사위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또 우리 각자 심사위원들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대전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차별인지 차별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이 논의를 전개하면 좀 설득이 있을 텐데 그냥 나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 발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빌보드 1위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병역 특례를 준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다는 기준이 아직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기준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부르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마송영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익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국익의 정체가 뭐고 한류 스타들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위 성향했다는 것이 명확하죠. 모든 것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위 선양이라고 볼 수 있고 막연하게 국익의 효과가 있고 국익이 선양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공정에 좀 미치지 못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종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다양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저는 눈에 띄었어요.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 내 수익, 음원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등이 반영되어 선정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과 끼를 표출하고 싶어서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병역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혜 범위를 늘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준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뭔가 본인의 농도가 좀 부족했던 거나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열려있는 그런 느낌은 좋았지만 사실은 토론 준비할 때 그런 것도 내가 말 꺼내기 전에는 잘 모르면 사실은 얘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전략적. 그 사람은 갔을 겁니다. 자진해서 2번이나 갔다 오셨으면은 자진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번 가신 거지 결코 자진해서 2번 가신 건 아닙니다. 수민 학생 같은 경우가 말을 사실 처음에 언뜻 들으면 되게 혹해요. 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아까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는데 그걸 언급한 이유는 국가를 위해 경제적 효과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지 경제적 효과를 국위 선양의 잣대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훈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분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소녀들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교집합 하에서 서로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본인의 논거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병역 특혜를 줘야 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더 힘든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를 저는 마송영 아이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저를 납득시키면 저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웠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지금 바로 오늘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송영 대 세종고. 자, 열심히 우리 토론을 해줬는데요. 오늘의 MVP 선정 이유는 깊이 있는 조사, 활발한 참여, 그리고 논리적인 반격이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받은 학생에게 드렸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TBS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의 MVP는 세종고 반수현. 세종고 반수현. 축하합니다. MVP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수민 학생, 단수현 학생, 남영 학생 이 세 명이 아주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제 단수현 학생 같은 경우가 준비를 충실히 하고 좀 더 논거가 좀 샜던 헌법 3조까지 딱 적용이 이끌어갔어요. 그렇죠. 병역법 제3조가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에 특혜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듣지 않으면 이렇게 반격을 못해요.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조금 더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린다는 걸 기여를 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스밍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는 객관화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순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 분야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가대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달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상대방을 알고 타당하네 이렇게 만든. 그래서 저도 반수현. 예, 본인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와, 제가 냈네요. 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옆에서 자꾸 계속 도와주기도 했고 네.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네. 진짜 토론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우리 반수현 학생이 오늘의 MVP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됐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오빠들이 가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남자 형제들 있어요? 네. 네. 남동생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BTS는 군대 가면 안 되지만 우리 남동생은 누나 있어요? 저 누나랑 여동생 둘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군대 보낼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엄마도 저 빨리 군대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봤지만 군대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이 누나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